안녕하십니까. JTV 저녁 뉴스입니다.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말 대통령 보고 때 수도권 규제 완화를 검토하더니 이달 들어서는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은 말뿐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보고 때 경기도 동북부 낙후 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올해 2월에는 노골적으로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경기도 고양 그린벨트 지역에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서울 양재와 우면에 연구개발 집적단지를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민간 투자와 신산업 발전,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지원 체제를 전면 재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주 수도권 국회의원들은 한술 더 떠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폐지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폐지되면 공장과 대학의 수도권 신설은 물론 비수도권의 기존 기업과 대학들이 잇따라 수도권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전북연구원의 분석 결과 규제 완화가 현실화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전북의 생산액이 1조 9천억 원이 줄어들 걸로 예측됐습니다.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개혁법 폐지 법률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문제점을 시도지사 모임 때 공론화하기로 했습니다. 비수도권 14개 자치단체와 연합해서 지역 정치권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9월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천만인 서명부를 전달했지만 수도권 개발 의지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규제 완화를 놓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서로 마주보는 열차처럼 달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북도의회가 서남대 의대 폐과와 전남 광양항의 물동량 몰아주기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서남대 옛 재단이 구성원과 합의도 없이 대학 자산을 다른 목적에 쓰는 것은 교비 횡령과 같다며 옛 재단의 자구 개회관 반려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등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도 의원들은 또 외국 선박의 운항을 금지한 카보타지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남 광양항만 예외로 인정할 경우 물동량이 광양항으로 쏠려 다른 항만이 고사 위기에 몰린다며 카보타지 제도의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전주시는 쓰레기 매립장 주변 마을에 수건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건 사업으로 적지 않은 마을이 집집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했는데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두고 뒤늦게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 광역 쓰레기 매립장 주변의 한 마을입니다. 지난 2014년 18가구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전주시가 사업비 1억 6천만 원을 모두 지원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 마을을 위한 주민 수건 사업 명목입니다. 그런데 최근 업체 선정 과정을 두고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매립장 주변 21개 마을로 구성된 주민협의체 위원장의 유도로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겼다는 겁니다. 마을 대표는 협의체 위원장이 특정 업체 선정을 대가로 금품 제공도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립장 위원장이 A 업체, B 업체 두 개를 갖고 와서 A 업체로 해달라고 해서 통일을 했습니다. 돈 한 140만 원 정도 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협의체 위원장은 금품 제공을 약속한 적이 없다면서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마을에서 업체 선정이 힘들다고 해서 3개 업체를 추천해 준 적은 있어도 업체 선정은 전적으로 마을 주민들의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나는 여기 업체하고 개연성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3곳 중에 아무 곳이나 선정해도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돈 140만 원 얘기도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소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양측의 공방 속에 검찰은 전체 주민 수건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내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지난 2년간 쓰레기 매립장 주변 6개 마을에 준 수건 사업비는 18억 원. 이 가운데 13억 원가량이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에 쓰였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 항공대대 이전 반대대책위원회가 전주시가 이전 공사를 계속 강행하면 전주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항공대대 이전 반대 대책위는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공사를 미룰 수 없다면서 대책위가 제기한 소송을 거두면 주민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독거 노인들의 여름나기는 더욱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들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선풍기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을 김진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할머니! 아저씨! 바람 한 점 제대로 통하지 않는 좁은 방에서 생활하는 김남수 할머니에게 선풍기가 전달됐습니다. 지난해까지 사용한 선풍기가 고장나 올 여름나기에 걱정이 컸던 김 할머니에겐 뜻밖의 선물입니다. 저기 통에 시원하고 좋지. 더울 때는 끄고, 참 더울 때는 켜고, 추울 때는 끄고, 그거 좋지 뭐. 갖고는 고장난 거 못 써. 우리 아들네 집에서 저렇게 갖고 왔는데. 그래도 싶으면 가서 고칠까 저거 하다가 말았어요.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의 여름 더위를 식혀줄 선풍기 200여 개가 전주 33개 지역으로 나뉘어 배달됐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선풍기 나눔은 병원을 운영하는 엄선용 씨의 기부로 가능했습니다. 무더위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독거노인들의 건강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풍기를 좀 나눠줄 수 있는 행사를 좀 마련해가지고 그래도 지역사회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자리를 좀 마련해 봤습니다. 이렇게 좀 마련하면서 저도 이제 보람과 기쁨을 좀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선풍기 나눔에는 봉사자 60여 명도 무더위 속에서 배달의 구슬땀을 흘리며 힘을 보탰습니다. 지금 날씨도 덥고 하지만은 우리 봉사자들이 이 선풍기 배달에서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좀 빨리 또 시원하게 보내시려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웃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은 선풍기 나눔이 독거노인들에게 여름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북은 오늘 완주 31.6도, 전주 30.1도 등 더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장맛비가 시작된 뒤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20에서 60mm입니다. 돌풍이 불고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8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고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목요일인 모레는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금요일부터 다시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상으로 JTBC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